안녕하십니까? 은봉연구소 소장 구완서입니다. 인덕대학교 개교 48주년 기념으로 은봉연구가 출판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는 은봉 선생님의 정신을 인덕의 100년 대계로 재정립하고자 설립된 은봉연구소가 창간호 은봉연구를 펴냈습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박인덕 선생의 생애와 사상의 높고 넓고 깊고 선진화된 모습들을 역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작업에는 강문상, 김권수, 김윤정, 박영훈, 손수호, 송화선, 오석윤, 유근선, 윤서구, 장형철 교수님 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씀하셨던 은봉 선생님의 신앙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심을 요구합니다. 이번 창간호는 모두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널리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일본어과 오석윤입니다. 제가 이번 은봉연구 창간호에 발표한 시는 은봉 박인덕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이 시를 쓰기 위해 박인덕 선생님의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폈습니다. 은봉 선생님의 일생을 가슴으로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제목 대신 모두 6개의 숫자를 붙여서 장시로 꾸미며 그가 살아온 시대적 환경과 그것을 둘러싼 인간적 고뇌를 시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디 저의 이 졸작이 선생님을 추억하고 기리는 동시에 그의 아름다운 유산인 우리 인덕대학교가 더 발전하고 더 건강한 학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마지막에 서술한 글을 인용하며 여러분과 같이 은봉 선생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대가 불쑥 꿈속에 나타날 것만 같은 지금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초안산 기슭에 자리 잡은 채 제 품으로 손길을 뻗치고 있는 달빛과 바람과 그리움만 무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서학과 유근선입니다. 저는 이번에 은봉 설립자 박인덕 선생님에 관련된 알쓸신잡이라는 원고로 은봉연구소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들도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미 자서전이나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선생님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은봉 선생님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설립자 선생님께서는 1세대 유학파 지식인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던 웨슬리언 컬리지와 그다음에 컬럼비아 대학, 그리고 저희 대학에 대한 영감을 받으셨던 별의학 컬리지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스포일러로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동화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자서전에서 남장을 하고 서당에 다녔다는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 출신 작가가 동화책을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와 함께 제가 그 저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또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원고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내용들이 우리 인덕 구성원들한테는 정말 알아두면 신비하고 쓸모있는 신박한 내용들로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인덕 선생님과 관련된 알쓸신잡이라는 원고로 작성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목실의 장형철 목사입니다. 은봉연구 창간호에 실린 제 논문의 제목은
은봉 박인덕의 회심에 대한 연구입니다. 신여성으로서 또 여성 계몽운동가로서 교육가로서의 삶을 사셨던 박인덕 선생님에게 기독교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박인덕 선생님은 필생의 목표였던 학교 설립을 실패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를 회심을 통해서 극복하게 됩니다. 회심은 점진적인 회심과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단계는 불안, 폭발, 화해,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회심의 구분과 단계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박인덕 선생님의 회심을 이해하려 한 논문입니다. 박인덕 선생님의 회심은 전반적으로 평생 진행되는 점진적인 회심에 가깝습니다. 박인덕 선생님은 6살 이후부터 신앙을 갖기 시작했고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기독교인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노년의 박인덕 선생님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은 갑작스러운 회심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인덕 선생님의 회심은 그날만의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겪고 성공과 실패를 하면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서 1959년 영적 체험의 날에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63세의 나이에 회심한 박인덕 선생님은 이전보다 강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3년 67세의 나이에 한국의 베레아라는 꿈을 인덕 실업고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실현하게 됩니다. 1928년 베레아 대학을 방문하여 꿈을 갖게 된 지 3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라는 인덕 정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인덕대학의 설립자이신 박인덕 선생에게 있어서 그녀의 신앙인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였습니다. 선생의 자서전인 9월 원숭이와 호랑이 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선생의 삶 순간순간마다 그녀의 신앙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선생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7살 때 어머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방문한 교회에서 노란 연필을 받습니다. 그 노란 연필을 통해서 선생은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 수대문 형무소에 투옥되고 둘째 딸 혜련의 죽음과 같은 고통, 고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생은 그녀의 신앙인 하나님을 통해 희망과 사랑과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녀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희망 그리고 그녀의 절제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결정체가 바로 저희 인덕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선생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절대적인 의지자였고 절대적인 지지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내건축가 김윤정입니다. 제가 이번 은봉연구 창간호 출판에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에서 박인덕 선생님의 근대의식과 교육 모델 설계의 과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과 교육의 형태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기였던 당시 박인덕 선생님의 사상과 그 중에서도 교육 사업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게 되신 계기와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 방향의 지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박인덕 선생님의 저서들과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선생님이 대단히 강인하고 진취적인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분의 부지런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여러 활동과 영향력에 비해서 그분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저의 연구가 기간도 짧고 저의 역량 부족으로 많이 미흡하지만 이번 기회에 선생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을 발판 삼아 향후 박인덕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한 발 더 들어가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서구입니다. 저는 은봉 박인덕 선생의 과거사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기독교인이자 교육가이며 여성운동가로서의 은봉 선생의 업적은 불만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1930년대 말에서부터 45년까지의 그 소위 친일적 행적은 역사적 사실로서 은봉 선생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과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제치하에서 은봉 선생은 기독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실업 정신을 강조하며 조선 민중을 계몽하였으나 그 조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마도 이혼이라는 경력이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조선에 실망한 은봉 선생은 마음의 고향이었던 미국으로 떠나십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그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 및 황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는 것을 몸소 겪으신 뒤 결국 조선과 미국에게 둘 다 인정받지 못하여 의지할 곳이 없어지신 은봉 선생은 일본의 회유에 안타깝게도 그 동조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의 친일적 발언이나 기사들을 살펴봐도 일제 식민 통치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동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생활 여건 개선, 여성들의 합리적 생활 등을 강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과 기사는 일제에 의하여 식민 통치와 대동아 전쟁 선전에 교묘하게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은봉 선생은 한미 간의 교류에 힘쓰시고 인덕 학원을 설립하신 바 이는 대한민국 교육 방면에서 이룩한 공로이시며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신 모습은 과거사 논란을 딛고 여전히 가혹한 시대적 한계를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카트로닉스과 강문상 교수입니다. 작년 10월에 은봉연구소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은봉연구라는 그 연구집이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두 분 목사님,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9월 원숭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9월 원숭이가 처음 나왔을 때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읽고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은봉 선생님께서 써내려가신 9월 원숭이 그때 당시의 시대는 지금보다 굉장히 훨씬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대학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앞서 거쳐가신 여러 선배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덕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먼 대학부터 망한다는, 흔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데요. 올해 코로나19가 그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격 수업을 잘하면 명문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구분이 없습니다. 자, 내년에는 3주기 평가와 마이스터 대학 선정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도 석사 과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전문대학도 서열화, 순위가 매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발간 예정인 은봉연구에서 제가 연구한 그 뒷부분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년 전인 1971년 백년지대계의 큰 뜻을 품고 설립한 인덕대학의 건화기념을 우리들은 잘 지키고 발전시켜 왔는가? 하나님이 첫째이고 다른 사람이 둘째이며 마지막이 나 자신이다라는 인덕정신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각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